안녕하세요. 음악 설명가 가치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또 이 새벽에 구독자분들의 추천하는 노래를 듣는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신 마오마오님의 유령이란 노래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これからのことは他愛ない後書きだったとしてもそれでいいからさお話がしたいな誰の記憶にも残らない出来の悪い映画が今さらだけれど続きを描いてる大事なことはなんだって言いづらいし笑えない胸が痛んだっていや気のせいなんだそうして黙って生きてた口なしの僕の手を握ってくれたのねえ言いたいことは何ですか伝えたいこともないんでした半分つけてる僕は言うねきっと人知れずかすんでしまうよあなたが逃がさないように見つめてくださいあなたの隣は限られた数の椅子しかないから一人分二人分くらいかな離れて腰掛けたあなたのくれない人生は読み飛ばしたつまんない雑誌に書いていた落書きみたいだ知らない方がいいのかな幸せは後味が口に残るからどうして偶然そこに落ちていたずっと探していた明日取るでもない僕は
유레이 이번 노래도 잘 들었고요. 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내용인데 저도 뭔가 생각이 깊어지네요. 일단 먼저 제가 마오마오님 노래를 다른 노래를 많이 찾아보긴 했는데 언뜻 그냥 이런 마오마오님 노래나 우타이테 음악을 들어보지 않은 분들이 듣고 바로 좋아할 수 있는 보컬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오마오님의 이 보이스가 굉장히 감정이입이 잘 되는 분들은 마오마오님의 기본 톤이 굉장히 좀 어린 사람 같은 목소리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오마오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음악의 내용들이 좀 학생 때 아니면 어린 시절의 그 감정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어린 목소리라서 감정이입이 잘 될 텐데 반대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어린 보이스 때문에 오히려 감정이입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사 내용에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리고 이게 보컬 트레이닝적으로 보면은 노래를 할 때 발성 트레이닝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인간의 뇌가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상대방 이 목소리에 따라서 어떤 감정인지를 유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노래할 때는 실제 지금 있는 감정이 아니라 그냥 예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는 이 사람이 지금 진짜로 말을 해서 나한테 감정을 전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노래를 하는 건지를 구분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실제로 말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지금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나한테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노래를 할 때도 때로는 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감정을 표현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그러니까 노래를 하고 있는 건지 뇌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소리의 위치나 그 소리의 울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뇌가 이거는 가짜구나 노래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그런 것이 안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화를 내고 있나? 짜증을 내고 있나? 하니까 위협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노래를 이상하게 좀 듣는 거거든요. 노래를 못한다고도 느끼거나.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부르면은 진짜 감정을 전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가짜 감정이 아니라 진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우타이테 가수분들의 뭐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제가 들은 좋은 우타이테 분들의 특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오마오니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진짜를 부르는 것 같은 감정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마오마오님의 모든 노래를 막 좋아하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몇몇 정말 이 음악의 사운드와 가사의 내용과 알맞는 노래에서는 마오마오님이 정말 잘 부른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노래를 제가 부른다고 해서 마오마오님보다 더 잘 부를 수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표현력이 굉장하다. 그러니까 그냥 진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오자키 유타카님 같은 노래를 이야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 이제 소리로 연기를 하는 사람은 진짜를 노래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타이테 분들은 뭐 전 분들이 그러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우타이테 분들이 그 혼자서 모든 걸 만들거나 아니면 우타이테 분들끼리 뭐 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커버를 할 때도 뭐 편곡을 할 때도 그렇고 혼자서 뭐 곡의 느낌, 뭐 사운드 그리고 뭐 작사 작곡도 하시고 그리고 이런 그 뮤비 영상도 만드시기도 하고 결국 이런 채널도 운영하시고 그래서 틱톡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유튜브에서 채널도 운영하면서 결국 그런 마케팅도 홍보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를 전부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요새 이제 1인 미디어가 활발한 지금 시점에 굉장히 적합한 음악가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악만 굉장히 잘하는 이제 메이저 가수에 비해서 뭐 퀄리티는 떨어질 수 있어도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음악가의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령이라는 노래만 봐도 노래의 가사
그리고 사운드, 그리고 저 뮤비의 애니메이션, 이런 게 모든 게 연결성이 매끄럽게 돼 있거든요. 하나의 세계관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 전문가들이 따로따로 만들어서 잘 합쳐서도 되지만, 한 명이서 이 모든 걸 항상 계획하고 설계하는 이런 1인 미디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하고 세세하고 꼼꼼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 연습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유령을 들어도 뭐 단순한 그림일 수 있지만 가사 내용에 따라서 뮤비의 그 조명이 달라지는 점도 있었고, 그리고 본인은 밑에 앉아 있는데 사실 세계가 지금 뒤집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인이 뒤집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했을 땐 나는 제대로 있는데 온 세상이 뒤집어 있는 것 같은 표현을 한 거죠. 내가 혼자 이상한 게 아니라 나는 나대로 내가 괜찮고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온 세상이 이상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들으시면 벌스가 전환하는 부분에서 일순간 모든 사운드가 한번 꺼져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게 악기도 다 멈춰요. 멈췄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순간 뮤비도 잘 보시면 그 순간에는 뮤비가 한번 전부 다 오프샷이 돼요. 검은 화면으로 꺼졌다가 켜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하나로 잘 뭉쳐져서 크리에이티브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사운드, 가사, 보컬, 뮤비, 그리고 이제 마케팅, 이런 게 다 하나로 연결된 세계관에서 물 흐르듯이 잘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뭐 요즘에 요아소비도 굉장히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사는 뭐 짝사랑, 허락받지 못한 뭐 사랑의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역시 그 단어들이나 문장들의 표현이 굉장히 깊어서 저도 좀 이렇게 보면서 제 옛날 생각도 나고 굉장히 깊고 잘 쓴 가사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 저도 어릴 때 진짜 짝사랑을 많이 했고, 예를 들어 이게 뭐 게임이라서 수치로 표현이 된다고 하면 그 외로움이라는 수치가 있다면 저는 어렸을 때 최고치에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제가 뭐 배경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지만 정말 외로움을 잘 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아이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항상 사람과 사랑을 갈구했었는데, 그래서 연인들한테 진짜 뭐 인터넷에 떠도는 뭐 찌질한 이야기들, 뭐 이불킥 이야기들을 진짜 저는 제가 직접 다 해봤어요. 다 해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20대 때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많이 했는데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 감정만 생각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저도 있죠.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일본 여자친구 사귀었을 때 10년 전에, 그때 그 친구가 이제 헤어지자고 메시지를 남기고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서울에서 어디 사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냥 명동이라는 것만 알았고 직접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친구 찾아야 된다고 그때도 회사에 3일 연차를 내고 명동을 다 뒤졌어요. 진짜 다 뒤졌는데 그러다 찾았어요. 내 그 집요함에 하늘도 놀랐는지 찾았는데, 어쨌든 그때도 그러니까 막 주변 생각 못하고 내 감정에 완전 몰입해서 내 감정에 완전 제가 지배당해서 막 민폐 같은 일들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 요 가사 내용과 정말 일치하는 감정을 느꼈던 적도 굉장히 많고, 친구로만 지내주면 안 되냐, 그냥 내가 너와 대화만 할 수 있게 해달라, 막 그런 생각도 한 적도 많고 해서 그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근데 제가 그런 감정들이 이제 점점 컨트롤이 되고 저 스스로도 좀 차분해지고 그랬던 게,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저는 이제 인생을 점점 살다 보니까 꼭 이성이 아니라 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상황들을 겪어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입장들을 조금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다양한 상황을 만나니까 예전에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저 사람은 저런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 저런 생각을 하겠구나, 저런 의도로 이런 걸 하겠구나를 많이 알게 되면서
이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제가 이제 감정이 막 요동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최근에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상대방도 저한테 좋은 감정을 표현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서로 그런 표현도 조금씩 해가면서 연락을 잘하다가 어느 한순간 저와는 상관없는 뭐 이유 때문에 상대방이 연락을 딱 끊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그걸 뭐 못 참기도 하고 너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거에 열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에도 막 수만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연락을 해볼까? 그리고 연락을 해서 막 멋있는 척 해볼까? 아니면 화를 내볼까? 따져볼까? 매달려볼까? 막 이러다가 그게 뭐 다음날 되면 또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러다 결국은 연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일 것이다. 상대방도 충분히 지금 저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을 거니까 여기서 내가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짐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닐지라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나도 좀 편해지고 그렇게 약간 그 이불킥 할 만한 상황들을 만들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예전처럼 막 불같이 연락을 하고 표현을 하고 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처럼 이제 차분해지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도 좀 내 마음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된 게 전체적으로 저한테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결과도 그렇고 그냥 그 당시 제가 그렇게 힘들지 않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도 왔는데 그래도 때로는 그렇게 완전히 몰입하고 미칠 수 있었던 때가 뭐 그립기도 하죠. 지금도 그런 뭔가 이렇게 락을 걸어놨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미친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락을 이제 개방을 하면 한 번 더 다시 그런 막 몰입을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런 행동들이 결국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고 뭐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폐를 끼쳤었다 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음악을 듣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서로 이제 공감을 하고 위로받는 것은 굉장히 건전한 일이잖아요. 아무한테도 피해를 안 주고. 그래서 뭐 항상 생각하는 건 저도 언젠가 이런 음악을 만들어서 다른 분들에게 음악으로서 공감을 주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진짜로 뭐 말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올려서 뭐 좋던 나쁘던 이렇게 소개해보고 싶네요.